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우리 증시와 또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이재선의 투자 맥미입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알파벳은 실적 미스를 했고 MS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시장은 이제 향후 MS 기업을 좀 이분법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AI 산업의 투자 시계열을 빠르게 가속화시켜줄 기업들은 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이 재화와 상품 소비 둔화 우려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이제 B2C의 노출도가 높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성이 좀 적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업들의 투자와 직결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산업, 이 B2B 비중이 높은 그 MS라든지 엔비디아,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S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재화 소비 둔화를 해칭할 수 있는 좀 대장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연초 이후에 MS가 애플을 제치고 한때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점은 좀 이 같은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래도 애플과 달리 좀 기업들의 투자와 직결되는 그 B2B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 강도 관점에서 보자면은 MS는 추가 상승 여력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캐펙스 투자 속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빠르게 관찰되고 있는 중인데 그 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애플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대 강도가 이제 직전 고점 대비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MS의 주가 차별화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좀 반도체 업황으로 좀 녹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업황에 붙인 가능성을 지금 이 가이던스가 반영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반도체 기업들 내에서도 그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AI 관련된 이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 주가가 그렇게까지는 탄력성이 좀 높지만은 않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ASML 같은 경우를 보자면 유럽 기업인데 이 AI향 장비 수출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높게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최근에 실적을 통해서 그 주문량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제시를 하면서 유로존 시가총액 내에서 이제 3위로 등극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었고요. 네. 앞으로 차세대 약간 반도체 쪽을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그 자동차 비중이 좀 높은 그 반도체보다는 이제 AI가 높은 쪽, 그러니까 ASML 쪽으로 네. 아까 봤을 때 텍사스 인베스트 쪽보다는 ASML 쪽으로 좀 네. 보시고 MS의 주가 상승은 애플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미증시가 한번 S&P 500 지수가 오는데 S&P 500 지수가 정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이제 1월에 기록했고 2월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2월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느린 반등이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미 연준보다 저희가 뭐 미 연준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재무부의 국채 차입 계획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입 계획을 이제 재무부가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보자면 공급에 대한 그 물량 부담이 조금 낮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리 부담을 추가적으로 낮아지기 위해 좀 저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은 경기 지표가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을 향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소비라든지 내지는 고용이 이제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최근까지도
효과까지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낮아졌고요. 또 이제 구인 공고 건수 중에 보자면은 소비와 직결된 운송이라든지 리테일의 구인 공고 건수도 굉장히 이제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추가적인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2월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그 정책 이슈라든지 금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금리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저희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시점부터 지금 S&P 500 그 벤치마크 지수를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생산성 혁신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MS를 필두로 여타 기업들도 캐펙스 투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투자에 관련된 계획 부분도 이 고용의 앞단에서 조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11월 달 이후에 AI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조업이라든지 IT 산업의 구인 공고 건수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로 그럼 같이 연관해서 좀 볼까요? 미증시는 확실히 좀 좋은 증시 상황이 있었는데 코스피는 2,500을 다시 반환을 시키고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2월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의 현황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1월 달에는 굉장히 좀 심화가 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이 저희가 상관계수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좀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직전 고점이 2,650선을 뚫으려면은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발표에 있어서 저희가 반등을 조금 노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이제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자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이 좀 높아졌던 구간이었지만 업종별로 보자면은 그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네. 꾸준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네. 원화가 저희가 30원 가량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시연을 했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패턴과 굉장히 다른 흐름을 시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AI 관련된 이 산업의 그 부흥 자체가 저희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적인 알파 수요로 이제 연결될 거다라는 이제 외국인들의 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설립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IT 중심으로 비중을 굉장히 높게 채워 나가고 있었는데 기관들이 1월 달에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굉장히 강하게 실현을 네. 했어요.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자면은 이 반도체는 좀 많이 차익 실현을 했던 구간이 1월 달이었고 저희가 수급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 수준으로 되돌려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관 수급도 바닥 따지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지수보다는 선별적인 업종 네. 접근이 이제 코스피는 2분기까지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뭐 중국 쪽의 원인도 꼽았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22년 이후에 3년간 이 시총 2위를 2차 전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1월 중에 신저가 종목의 대다수를 2차 전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테슬라의 그 주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 회복의 상승 탄력도가 여타 이제 기업들 대비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의 수급 개선 가능성도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가 조금 잘해줘도 2차 전지가 못한다면 지수 레벨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크게 열릴 가능성은 당장은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프네요. 반도체가 괜찮아도 2차 전지주가 상대적으로 나쁘면 뭐 지수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종을 좀 주요하게 보세요?
네, 업종 전략은 크게 이제 미국 플레이로 여전히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 2월달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일단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든 같은 경우를 보자면 3월달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지급 계획 발표할 예정이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계 업종입니다. AI 혁신 같은 경우를 보자면 설비 투자에 대한 필요한 수요를 높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수입 품목 중에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화장품은 좀 중국에 대한 소비 모멘텀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중국의 소비 패턴 변화에도 저희가 KVT에 대한 수요가 여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입니다. 금리 하락에 조금 보다 베팅을 하자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향후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전력원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끌어당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약세에도 반도체를 계속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반도체와 기계, 화장품, 신재생. 네. 이렇게 좀 현대차증권에서는 보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저 주요한 사항들은 계속 다음 프로그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